이 마이크는 제가 정말 궁금했던 마이크인데요. 저는 원래 롱건 마이크를 좋아하거든요. 저희 영상에서도 항상 ME67이라고 하는 롱건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고, 많은 촬영 현장에서 롱건 마이크 사용하는 걸 선호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이크는 롱건 마이크 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모델입니다. 제나이저의 MKH8070이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8000번대 모델은 굉장히 제나이저 안에서도 고급스러운 모델들이에요. 400 시리즈라든지 뭐 MK2 시리즈하고는 이제 가격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있고, 그래서 특별한 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특히 이 모델은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뭐 모터 스포츠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다큐멘터리, 그 중에서도 야외 다큐멘터리 같은데 최적화되어 있는 장거리용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롱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다 샷건 마이크라고 하는 범위에 들어있지만 이제 약간 작은 거를 요새는 숏건이라고도 많이 하고, 뭐 이제 일반적인 길이 샷건이라고 많이 하는데, 요거 이제 굉장히 길기 때문에 롱건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이제 구분을 하자면 다 샷건 마이크 안에 들어가고,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굉장히 긴 바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롱건 마이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이 지금 MKH8070 같은 경우는 그 넥스텔이라고 하는 도료를 발라서 만든 8000 시리즈의 전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마이크 바디에 조명이 비치지 않게, 말하자면 이제 조명이 어느 하나 반사제처럼 작용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건데, 이거 이제 뭘 전제하는 거냐면, 이게 방송이나 아니면 다큐멘터리나 이런 영상물을 만들 때 사용될 거라는 거를 전제하고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자연 다큐멘터리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뭐 모터 스포츠 같은 데서 사용될 때 조명에 방해되지 않고 촬영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이제 안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특성은 다른 샷건 마이크하고 비슷한데 그보다 좀 더 극대화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샷건 마이크 특징이 뭔가요? 좁은 범위를 정확하게 핀포인트로 수음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얘는 더 좁은 범위. 그래서 그 픽업 패턴이 보통 이제 그 샷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슈퍼카디오이드, 하이퍼카디오이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슈퍼카디오이드 로바라고 얘기를 하고, 그 픽업 패턴을 보면 굉장히 좁게 돼 있어요. 아주 저음이 아닌 경우에는 진짜 아주 뭐 그림으로 볼 때도 아주 이렇게 좁게 보일 정도로 픽업 패턴, 아주 좁은 픽업 패턴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딱 그 원하는 자리만 이제 픽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또 뭐를 의미하게 되냐면, 대부분의 샷건 마이크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한데, 이거는 이제 그 픽업하는 어떤 중심, 그걸 이제 픽업 액시스라고 하는데, 이 축을 벗어난 모든 소리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오프 액시스 리젝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오프 액시스 리젝션 기능을 갖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축 바깥에 나는 소리들이 착색이 되는 문제가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픽업 패턴이 좁기 때문에 이 픽업 패턴 밖에 있는 소리들은 왜곡되게 차단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 어떤 특징을 또 갖고 있냐면, 언컬러드 오프 액시스 사운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프 액시스 사운드가 착색되지 않았다, 언컬러드니까. 그렇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만들면서도 축 안에 있는 소리만, 저 픽업 패턴 안에 있는 소리만 수음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마도 이게 이제 롱건 마이크의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이제 배려해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롱건 마이크들이 오프 액시스 리젝션이 강하니까 거기서 착색되는 것들을 최소화했다, 뭐 이런 얘기로 보여지지 않을까 싶고, 테스트 레코딩을 해봤을 때는 ME67하고 비슷한 성향이나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뭐냐면, 소리를 딱 받았을 때 먹먹한 느낌이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고 깔끔하고 유리처럼 투명한 소리, 그런데도 내가 원하는 소리만 픽업이 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길이가 엄청 길어요. 40cm가 넘어요. 모듈 따라 다르긴 한데 뭐 43cm에서 46cm라고 50cm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 이제 뭐냐면, 아무 마이크 홀더에 그냥 연결할 수 없다. 얘네 지금 번들로 들어있는 세트에 마이크 홀더하고 뭐 이제 보관용 경통하고, 그 다음에 저 스펀지로 되어 있는 윈드실드가 들어있는데, 이 윈드실드를 쓰려면
그 같이 들어있는 마이크 홀더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마이크 홀더가 견뎌질까 하는 생각이 들고 분명히 힘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액세서리인 피스톨 그립을 같이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피스톨 그립을 사용했을 때 단점은 일단 동봉되어 있는 그 윈드실드를 사용할 수 없죠. 이게 양쪽에서 잡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붐 케이스를 또 씌워야 됩니다. 붐 케이스를 씌우면 완성이 되는 거죠. 요 세트가. 거기에 이제 뭐 아무래도 야외 촬영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붐 케이스 위에 또 데드캣을 씌우고. 근데 이게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블림프 케이스 같은 거를 쓸 수가 없고 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드캣을 쓸 수가 없어요. 8070 전용으로 나온 롱건용 액세서리를 사용해야 되고 뭐 이거 세팅도 다 그거로만 이제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이크가 가격이 251만 원이라고 하는데 마이크 가격 251만 원에 피스톨 그립이 뭐 69만 원인가 뭐 그래요. 그리고 붐 케이스가 65만 원인가. 그러면 이제 여기 70만 원에 65만 원 하면은 135만 원이잖아요. 250만 원에 135만 원 하면 이거 얼마야 벌써. 그쵸? 거기에 이제 뭐 데드캣까지 한다. 야외 촬영을 해야 돼서 데드캣까지 한다면 450만 원쯤 되는 마이크라고 볼 수 있겠죠. 주파수 반응도를 보면 뭐 거의 이제 플랫하게 이제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주 로우 쪽에서는 좀 커팅이 되어 있고 또 아주 하이 쪽에서 좀 커팅이 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가청 주파수 안에서는 충분히 다 평탄하게 들어간다. 그래도 조금 고음적으로 쏠려 있다. 이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고 뭐 아마도 제 생각에 롱건 마이크의 전형적인 특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얘기한 용도가 아니더라도 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우선은 이제 인터뷰 용도 지금같이 이제 이런 영상물 제작할 때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사운드 디자인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용하실 때도 충분히 역할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사운드 디자인 하는데 뭐 SFX를 만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고 필드 레코딩 할 때도 뭐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어떤 이제 목표되는 소리가 있다고 하면 뭐 새라든지 뭐 벌레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녹음하셔야 되는 상황일 때 그럴 때 딱 그 자리에 맞춰놓고 녹음하시기에는 너무나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종 방송에 붐마이크로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야외에서 붐마이크 촬영할 때는 아무래도 이 그 바깥의 소리들을 최대한 적게 녹음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픽업을 잘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영화 촬영할 때라든지 뭐 이럴 때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매력 있는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점을 좀 얘기하자면 뭐 첫 번째 크고 무겁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간수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붐폴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붐폴에 걸리는 하중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마이크를 걸었을 때보다 아무래도 카본 이 붐폴이 조금 휘는 느낌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야겠죠. 특히 지금 이거는 제가 쓰는 거는 좀 짧은 붐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을 테지만 5m 넘어가는 붐폴을 사용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그런 거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카운터를 단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무게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거기에다 이제 붐 케이스도 씌워야 되고 뭐 데드캣 씌워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러지 않을까. 독특한 모델 잘 보기 힘든 마이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매력적인 마이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전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어떤 그 딱 필드가 있는 특색 있는 마이크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거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개인보다는 아마도 프로덕션에서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고 물론 이제 오디오 감독님들 중에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많지는 않을 거란 얘기인 거죠. 그리고 용도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가격이 좀 비싸고 필수 요소로 사야 되는 것들 역시 다 가격이 비싸다. 총합을 다 하면은 가격이 어마어마해진다 하는 이제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매력 있는 마이크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요새 이제 그 굉장히 조그만 이렇게 작은 32비트 레코더들도 있고 뭐 믹스프리 3가 크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뭐 요 정도만 하잖아요. 그리고 뭐 줌 F3, F6 이런 것들이 다 크기가 엄청 조그맣기 때문에 요거 하나 하고 붐대 하나 하고 레코더 하나만 잘 챙겨가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틸타에서 이번 시네쇼에서 발표를 했던 좀비라고 하는 그 붐 리그가 있는데, 이게 그 스테디캠처럼 붐대를 카운터 밸런싱 할 수 있는 이제 장치를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곧 이제 상용화 될 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올려서 쓰기에는 뭐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뭐 이제 그래서 영화라든지 다큐멘터리 같은 이제 전문 상업 프로덕션에서는 충분히 매력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촬영에도 쓰실 수 있다. 뭐 충분히 좋은 퀄리티를 내준다. 그 정도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사실 사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영상인데 칭찬을 너무 많이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지만, 그래도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저는 그래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 마이크가 갖고 있는 매력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